이건 IMF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세계 경영을 부르짖던 대우마저도 파산됐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대 기계공학과 나와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있던 친구 하나가 그때 실직했더라니까. 그때 과장 달고 지가 최고 많이 받았던 전 연봉이 세금 떼기 전에 4,5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정도 받은 건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10년 2월 6일이 된 거지.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끝이 잘 안 나더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연봉은 더도 덜도 제가 뭐 가감없이 그냥 10배가 됐습니다. 이때 처음 32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사놓고 그 두 달 동안 이사 가기 전에 매일 그렇게 가슴 터질 것처럼 벅차했던 김종화가 지금은 건물을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은 지금부터 10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변화가 좀 오셨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고 그 중간에 한국 아메이도 등락을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메이에 몰려들기도 한 시절을 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메이를 등지고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저 나름대로 수석을 도전하고 더블을 도전시까지 왔고 결국은 44살이라는 나이에 도달을 했는데 요즘은 10년 전에 제가 전달했던 친구 오늘 지금 사실은 저희 패밀리에서 수도권에 세미나가 있는데 10년 전에 99년도 후반부에 잠시 자고 아메이를 서너 달 했던 친구가 부인이 좀 발을 들였다가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빨려 들어갔던 친구가 있는데 만 10년 만에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이번 그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부산에 찾아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아메이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중간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겼냐고. 나이가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심리적 정년. 내가 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시간이 얼마냐? 우리 친구들 대부분 45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직장이 나를 보호해주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게 1년 남은 거지. 근데 삶은 변화된 게 없어. 자기는 분명히 제가 에메랄드 때 모습을 봤는데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 돼 있고 우리 동네 와서 차를 한잔 마셨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너무 달라져요. 그 친구는 제 대학 친구입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니까. 친구가 아들 하나 데려왔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였어요. 그래서 용돈을 10만 원 주면서 이랬더니 놀래는 거예요. 왜 용돈을 10만 원을 주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얼마를 줘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애는 너무 어리고 돈을 모르니까 그렇고 뭐 그래서 그냥 10만 원을 줬는데 만 원만 자꾸 주라는 거예요. 그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만 원을 주냐 그냥 10만 원 받아라.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뭐 해서 뭐라 그랬냐면 대학 다닐 때 네 아버지한테 내가 밥을 너무 많이 얻어먹었다. 사실입니다. 그 친구는 좀 부유한 집안의 그 형편이라 제가 밥을 10번 얻어먹으면 한두 번 정도 사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어먹은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변한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왜 내가 95년도 8월 25일 날 사인을 하고 그로부터 11월 한 두 달쯤 됐을 때 95년 11월 달에 진짜 아메이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10년이 지날 때까지 나는 아메이를 계속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메이가 옆으로 비껴가기도 하는데 아메이를 무시하고 아메이가 우스워서 너무너무 아메이가 초라해 보여서 아메이를 하지 않는데 왜 나는 아메이를 했을까? 저도 제 스스로 궁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논리적인 감성적 충격이라 그랬습니다. 전 100% 공감했습니다. 감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역시 대단하다, 장한나다. FED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다시 15년 전에 29, 특별히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뭐 백그라운드를 가지지 못했고 경력도 없이 아무 쥐뿔도 없이 명함을 내밀 수 없었던
29에 가진 것이라고는 그냥 막연한 의지, 막연한 야망밖에 없었던 그 김종화가 아메이라고 하는 남들이 그때 당시에 다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왜 그걸 손에 쥐고 15년 이렇게 달려왔을까? 제 인생의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시노자키 토오라는 친구가 매일매일 국제전을 해가지고 아메이를 이야기했지만 전 듣기 싫었습니다. 주변에서 그건 퐁퐁 장사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하고도 시작했지만 아메이를 시작한 제가 후회스러울 때도 처음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마음의 사인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 8월에 사인을 했고 9월 달에도 했고 아메이를 10월 달에도 했는데 그 2달 동안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마음고생을 했거든. 실컷 친구들한테 비전 설명을 하고 카탈로그를 내밀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종아야 그래 아이템이 뭐냐? 이거다. 친구들이 찬찬히 살펴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 팔면 얼마 남냐? 그럼 제가 또 그 말에 고지고대로 순진하게 DC 드랍스가 6,840원이면 이게 회원가고 계산을 하면 니 그러면은 1,700원 남기려고 지금 차기름 들어가면서 이게 왔냐고 친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계산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메이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가 오해를 풀면서 이해를 해간 과정을 겪었긴 했지만 이걸 파는 거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하나를 팔면 얼마가 남는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단한 사업을 여자분들만 주로 하시고 남자분들이 못 알아듣느냐? 어떤 막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복 구매가 되지 않으면 인쇄적 소득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매달 소비가 일어나야 매달 물건을 써야 매출이 일어나야 보너스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적 아이템은 뭐일 수밖에 없느냐? 저가의 소비재 생필품입니다. 여러분 비누하고 치약이 아메이 설명하면 아메이 제품 중에 샴푸가 비싸다 치약이 비싼 사람이 있습니다. 비싸서 5,500원입니다. 비싸서. 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비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누가 비싸봤자 그게 3만 원 하겠습니까? 5만 원 하겠습니까? 치약이 비싸봤자 100만 원을 하겠습니까? 200만 원을 하겠습니까? 쓰면 떨어지고 반드시 다시 사야 되는 생필품, 소비재 생필품은 저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남자분들이 아메이를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장막이 되는 요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게 텔레비전, 냉장고, 자석료 돌침되면 절대로 네트워크가 될 수 없다. 그럼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95년도 29에 시작했던 김종화가 15년 동안 사업을 해서 이런 결과를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회사가 아메이를 표방해 한국 사회에서 진출해가지고 사반한 걸 봤지만 5년 이상 넘기는 회사를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빨리 돈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고가의 내구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이는 그래서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저가의 소비재 생필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겠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회사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고 내 수입의 가능성은 무한대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경력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학력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무시했어요. 아메이를 하는 사람은 개뿔도 쥐뿔도 나발도 없는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대단한 찬스를 저에게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메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 할 거 없이 다 말아먹고 벼랑 끝에 서서 망한 인간들만 하는 게 아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나 소나 하는 거지. 놀고 먹고 즐기자고 하는 일도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노보드는 타시면 처음에 안 서집니다. 서지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스키를 고급반에서 타고 운동신경인데 한번 타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부터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놀고 즐기는 것도 처음이 어렵습니다. 아메이가 처음에 잘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가고 싶었던가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SP가 되고 싶으냐? 되고 싶다. 그러면 집에 가서 곰곰이 밤새도록 생각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를 종이 한 장에 써오라.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발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김상 시간을 줄 테니까 내일 집에 가서 써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아니 지금 발표하겠다. 그럼 발표해보라. 가지고 싶은 거 월급 100만 원, 하고 싶은 거 100만 원씩 버는 거, 되고 싶은 거 100만 원씩 버는 사람. 제가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이달을 넘기면 30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 아직도 돈 100만 원 용돈도 벌이를 못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려운 어머니 형편에 제가 용돈을 다 쓰고 있다. 죽겠다. 그게 제가 SP를 도전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SP를 가고 싶으면 STP를 100번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얼마나 영특하게 깨달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진짜로 100번이 맞다면 하루에 한 번씩 하면 100일이 걸리고 한 달 동안 하루에 3번씩 하면 한 달 만에 된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된다 그랬습니다. 아침을 먹고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점심때는 배고픕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는 사업을 제가 시작하니까 하루에 용돈 5,000원을 제한했어. 제발 그거 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이나 치라 그랬습니다. 1년 동안 학원비를 대어주고 그러면 네가 회사에서 받던 월급만큼 적금을 넣을 수 있도록 용돈을 따로 줄 테니까 제발 아멘은 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 치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더 달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딱 하루에 5,000원 받았어요. 5,000원 받으면 차에 기름을 3,000원치 넣습니다. 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폰서는 해외여행이 꿈이 없느냐, 벤츠는 타고 싶지 않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집 나가면 고생이고, 벤츠는 무슨 벤츠냐 내가. 티코에 만땅 한 번 넣어보는 게 꿈인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 3,000원치 넣으려면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얼마 3,000원요? 이러면 못 들어서 꼭 한 번 더 물어봐. 예? 이랍니다. 오전에 미팅 나왔다가 점심시간이 딱 되면 별 한 거 없이 미팅만 듣고 앉아있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 나는 지칠 것 같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갈등만 하고 부딪히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도 배는 고파지고 그 사이 친구를 3명을 만나서 점심때가 돼도 어차피 같이 배는 고파진다.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100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95년 12월 그 한 달을 제 인생에서 가장 농축된 한 달로 기억합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더 이상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SP를 마감하고 연달아 6개월이 지나서 플래티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플래티늄이 될 때 두레그 독립하고 막 줄다름 치면서 제가 3년 안 걸려서 제 그때 계획으로는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될 줄 알았습니다. 3년씩이나 걸리는 인간들은 나태한 인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발리 리더십을 딱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IMF라는 게 터졌다는 거예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서 대한민국 경기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이에서도 매출이 최고점에서 96년 최고점에서 이 IMF 기간 동안에 떨어져서 1200억대로 3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5줄이 이미 독립되어 있었고 그 다음 달에 6번 줄이 카운트를 시작하는 바로 그 달에 IMF가 터지면서 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도 부도가 나서 그런 일이 겹치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난 내가 신의 뜻을 거슬리고 괜히 잘 살아보겠다고 설치다가 신의 저주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까지 그냥 작게 먹고 가는 똥 싸고 죽어야 되는데 지 형편 모르고 똥구멍 찢어지는 줄 모르고 많이 먹어보겠다고 설치다가 벼락이라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폰서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 때문에 1층에 게스트룸을 만드는 겁니다. 어제 전화했습니다. 우리 스폰서한테 3층짜리 건물 하나 샀다고. 김상 축하한다. 니 또 꿈을 이뤘네. 니 맨날 입만 열면 건물 이야기 하더니 당장 가볼게. 그래서 제가 공사 기간이 길다. 건물 완성되면 오시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게스트룸 하면 그 장식장에다가 우리 스폰서하고 제하고 찍은 사진을 쫙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냐. 저한테 와서 부산 롯데호텔에 긴급히 날라오셔가지고 제 목소리를 듣고 심상치 않다고 느껴가지고 제 턱 밑에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은 그가 극복할 수 없는 고난 절대 주지 않는다. 니한테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 왔다는 것은 네가 그만큼 영향이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김상 세상은 전부 정명승부다. 네가 만약에 이번 생에서 이 장면에서 도망을 간다면 니는 분명히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보다 더한 것과 부딪히지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자살이라도 하려고 생각하다가 스폰서의 그 격려 때문에 한 번 더 해보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죽어 다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다시 태어나도 재수없이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거라면 이번 생에서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해결을 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게가.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03년도에 2002년도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던 경기가 2003년도에 와서 폭락했습니다. 2003년도 하강에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L자형을 그려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나라 카드 대란이 온 겁니다. 김대중 정권이 넘어가고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카드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22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카드 신용불량자, 카드를 끌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그런 분 계셨을지 모릅니다. 전체적인 매출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결심했습니다. 또다시 아메이가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그림을 본 겁니다. 제가. 근데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내려갔다가 반드시 올라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주식이 항상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내리기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르면 반드시 내리는 지점이 있고 내리면 반드시 올라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투자의 기본입니다. 비밀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까? 모르는 분 많이 계시는데 주식은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면 됩니다. 아메이도 간단합니다. 아메이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아십니까? 매출이 하강하고 아메이를 하는 사람이 줄 때 남보다 따블로 열심히 하고 남이 열심히 하고 사람이 늘 때는 같이 바람을 타고 같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저는 이미 IMF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심했습니다. 저로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였지만 볼륨이 연 매출이 100억 정도 하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메이를 하다가 그만두는 내 파트너들이 어느 자리에서 분명히 아마그램을 통해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어느 날 막연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다시 명단을 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볼륨이 굉장히 튼튼한 편이었기 때문에 준다 해도 다이아몬드 볼륨에는 영향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보니까 명단이 없었습니다. 이미 한 7, 8년 해오는 동안 만날 사람 다 만났기 때문에 다시 또 명단을 짜냈습니다. 헛수고를 시작했습니다.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고 또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일이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새로운 레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제가 2005년도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본사에서 연말에 전화가 온 거예요. 회견도 마감할 때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당신이 내를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냐. 저는 그해 2005년도에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했는데 카운터가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14번 줄까지 독립을 했는데 9개까지 카운터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 또 도전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필드에서 내 혼자서 다시 1000만 점의 감각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석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블도 갈 수 있었고 심플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잡한 사업이 아닙니다. 1000만 점의 노하우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얻어진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블까지 왔습니다. 저는 단칸방에서 태어나서 아주 오랫동안 가난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쨌든 저희 딸은 아빠가 욕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69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첫 여행을 퍼스트 클래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생후 14개월짜리 중에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스폰서의 말을 다 믿었습니다. 다이아몬드부터 조금의 여유가 생기지만 경제적인 자유인이 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연봉 1, 2억 갖고 자유인이냐 소리 하기 좀 어렵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제 딸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많은 나라를 다니게 됐어요. 분명히 나중에 또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갈 수도 있을 거고 외국에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집을 설계하고 집을 지으면서 이번 빌딩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지하 빌딩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딸 이름으로 이 동판을 새겨가지고 건물에 딱 붙여놓고 건물 안 팔 생각입니다. 그냥 평생 놔두고 그거는 그냥 물려줄 생각입니다. 저도 지난해 50주년 때문에 에이다에서 라스베가스 갔다가 파리 갔다가 그리스 한 바퀴 돌아가 왔는데 지구는 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언제나 아빠가 태어났던 부산이라는 지도 거기서 태어났던 그 고향에 늘 항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오면 지 안식처로 엄마의 그 뱃속처럼 포근한 그런 자리를 내가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는 제가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왜 아버지는 나에게 한치 한 푼 도움이 안 되고 본전치기도 못 해주고 이렇게 하실까라고 원망을 했던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보이고 제가 충분히 안아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너무 행복한 것은 제 딸의 보금자리도 만들 수 있게 됐지만 아버지도 그 바로 병원에 모셔가지고 가까이서 늘 또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그 병원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를 그걸로 옮겨올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제가 10년 전의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저는 지금 꿈을 이루는 단계라기보다 이제 내가 기본적인 한은 다 풀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제 아래 장거리 미팅을 갔다 오면서 차를 쭉 타고 오는데 내 가슴 속에 한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래 태어났던 그 자리에서부터 사회인이 될 때까지 내 속에 자랐던 열등감일 수 있고 내 안에 어떤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속에서 숨어 있었던 내 안에 한이 있었어요. 제가 아메이 때문에 다 풀게 됐습니다. 내 하나의 결단과 내 하나의 노력으로 내 가족 전체의 계획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전체의 미래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남들은 피라미드라 그러고 남들은 퐁퐁장사라 그러고 남들은 하다가 망할 수 있다 그러고 백날에도 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 혼자 가슴 설레고 감동을 받았던 그 감동이 진짜로 잘못된 감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내 영적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15년 지난 시점에서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세미나에 새롭게 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아메이를 그저 그냥 지나가는 여러 개의 다단계 속에 한 개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생일대 다시 오지 않을 만큼 대단한 빅찬스라